자, 네 번째 이야기 오늘의 7위로 꼽은 소식인데요. 대내외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놀라운 소식이 외신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영국의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군 고위급 간부가 영국으로 망명 시도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뭐 정보 당국이 확인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정인데요. 2월 달에 행방불명된 북한 고위 간부가 있었습니다. 이름 강모 대자로 알려졌는데 대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령급입니다. 네. 그 대자가 결국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현지 활동을 하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네. 2월 달 행방불명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 영국으로 망명을 신청해서 그쪽으로 가 있고 북한이 그것을 알고 10명가량의 암살조를 영국에 영국을 보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외신 보도입니다. 네. 자,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영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국 매체 보도입니다. 내용인데요. 자, 정보 수집 활동과 첩보 활동, 특히 핵 개발을 위한 뒷거래를 지휘했던 우리로 치면 대령급의 고위급 장교가 지금 북한을 탈출해서 영국으로 망명을 시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강모 대자가요, 북한을 떠날 때 특별한 것을 가지고 떠났다는 겁니다. 바로 달러, 슈퍼노트라고 하죠. 위조 지폐를 찍어낼 수 있는 활자판과 상당량의 외화를 가지고 탈북을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선가 본 듯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와 바로 똑같은 소재가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영화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공조라는 영화상에서요, 고 김주혁 씨가 연기했던 바로 저 역할이 북한군 대좌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상에서 달러 위조 지폐를 찍는 동판을 가지고 탈출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게 지금 영화상의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위조 달러를 찍는 부서는 국가보위성이 아니고요. 네. 인민보안성에서 합니다. 아하. 인민보안성은 평성 상표인쇄공장이라는 코드네임의 위조 지폐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같이 칸막이가 잘 쳐져 있는 데서 위조 달러 동판을 가지고 나갔을까? 네. 그거는 제가 조금 좀 의문스럽고. 그러면 왜 저런 이야기가 흘러나올까요? 뭐 저런 것을 정말로 내가 북한의 어떤 위법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 그래서 저 대좌 정도면 좀 고급 간부니까 네. 미리 가지고 나갈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지만 네. 워낙 국가보위성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10명이 암살조라 그랬는데 저도 탈출할 때 그랬고 그 후에 탈출할 때도 그렇고 암살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체포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데리고 들어가는 임무를 가지고 나오는 거야. 암살조보다는 체포조일 가능성이 높고 달러보다는 다른 핵과 관련된 그런 기술 아니면 한국에 나와 있는 게 국가보위성이 간첩들을 보내는 업무를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은 있다. 네. 네, 한 10년쯤 전에 북한이 위조 지폐를 만들어가지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랬죠. 그 당시에도 북한이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래가지고 빠져나갔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정말로 그 위조 지폐 슈퍼노트에 동판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네. 아마도 이거는 미국이 핵 문제는 핵 문제고 네. 핵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북한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 당국에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영국 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건데, 자, 일단 이 강모 대좌가요, 북한에서 또 굉장히 인맥이,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굉장히 고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징이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 강모 씨면 다 강반석, 그러니까 김일성의 어머니 계통, 아하. 김 씨면 거의 다 김일성 계통 이렇게 나오는 거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매체 보도가 된 거 보면 칠보산 호텔 등 구체적인 명칭들이 나와서 완전히 허구인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가능성을 주시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영국 매체의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 내용은 저희가 추정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점, 이 점을 미리 밝혀드리겠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 지난 남북 정상회담을 보도하는 화면 속에서요, 눈길을 끈 장면이 있습니다. 영상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사람들 위주로 보다 보니까 잘 놓쳤던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 주변에 뒤편에 서 있는 공기청정기, 즉 한국산 S그룹에서 나온 공기청정기. 저게 냉방기랑 같이 되는 기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럴 겁니다. 요즘은 네. 다 에어컨과 공기청정 기능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S전자 거라고 해야겠죠. 네. 거기 나온 청정기가 여러 차례 북한 매체에 보도됐습니다. 주민들이 다 보는 매체예요. 특히나 그 이설주 여사 뒤에 이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설주 여사를 화면에 비출 때마다 청정기가 계속 노출되니까 계속 화면에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같으면 당연히 저 상표를 지우거나 이럴 네. 것 같은데 전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확실히 김정은 체제, 그러니까 뭐 스위스 유학파이기도 한 김정은 체제에 좀 북한을 다른 면모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관측도 있습니다. 네. 우리야 지금 저 등장하는 인물들을 면면을 하나씩 보느라고 관심 있게 보느라고 뒤에 배경을 잊었겠지만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 최고 존엄을 보기 위해서라도 저 뒷면 배경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걸 편집하지 않고 지우지 않은 걸 보면 북한도 정말 변하긴 변했네요. 이전에 네. 임수경 학생이 평양에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갔을 때, 네. 그다음에 그 부모들이 집을 북한 기자들이 방문했을 때 북한 사람들이 본 게 뭘 봤냐면 네. 배경에 신발은 어떤 걸 신고 있는지, 아하. 그 사람들이 뭘 먹고 나오는지, 그 심지어 그 임수경 전 의원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가족이 내온 그 과일 중에 수박이 있었는데 그때 평양 사람들도 수박을 못 먹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저희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집에서 무슨 수박이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번에도 저게 S전자 모습 그 공기청정기가 나왔는데 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전에 김정일 시대의 프로파간다는 이런 세심한 것도 놓치지 않고 깐깐하게 봤는데 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아하.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과 김정일의 어떤 리더십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보여주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이런 것들이 이번 그 김정은의 리더십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바뀐 거는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바뀌긴 바뀌었는데 네. 김정일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하고 달라진 것은 네. 북한 주민들이 이제 대한민국 전자제품이 세계 최고라는 걸 다 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알게 됐다. 이제는 뭐 숨길래 숨길 수도 없기 때문에 네. 나와도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아하.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에요. 우리나라 제품이 고스란히 선보인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도에 만들어진 북한식 백화점에 우리 화장품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모습도 사진에서, 보도 사진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L, 라모모 이 화장품이었는데, 근데 재밌는 게요. 저 화장품이 실제로 입점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수출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게 입점됐다는 게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북 제재 때문에 우리 제품이 사실 들어갈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비공식으로 한마디로 불법으로 유입이 된 거잖아요. 예전에 그 북한의 응원단이 한번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북한단 응원단 내려왔을 때 우리 정부가 이제 지금 말고 이제 그 아시안 게임 말 내려왔을 때 우리 정부에서 선물로 이 화장품 세트를 한 1000세트를 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응원단들 다 나눠줬는데 실제 이게 이제 북한에 가서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남쪽 화장품이 너무 좋다라고 이제 퍼져서 나중에 중국 쪽에서도 이제 그 제품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해오고 특히 이제 중국 쪽하고 무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설주도 마찬가지로 이설주가 제일 즐겨 하는 화장품이 우리나라 제품이라는 썰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 사회 내에서도 우리 제품이 중국 쪽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남북 교류가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예전같이 그렇게 상표에 대한 어떤 거부감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설주가 그 이름이 본인의 이름과 비슷한 우리 남한의 모 화장품 제품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죠. 자, 그래서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언론에 공개됐던 그 일상 모습들을 보면요. 굉장히 과감한 게 맞습니다. 비행기에서 탁자 위에 올려놓은 미국 애플사 노트북을 그대로 사진에 노출하고 있고요. 지금 데니스 로드먼과 함께 관람하고 박수치고 이러는 모습에서도 코카콜라를 그대로 테이블 위에 노출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릴 적부터 월트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를 굉장히 좋아했다. 심지어는 이 미키마우스를 보고 싶다고 졸라서 김정일 위원장을 졸라서
일본 디즈니랜드에 놀러 간 적도 있죠. 일본 외신들에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에 박영무라는 노동당 부부장이 이끌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짜 여권이죠. 북한 여권이 아니라 가짜 여권을 가지고 네. 김정은, 김정철 두 형제를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로 데려갔다. 그런데 그때뿐이 아니라 1992년도에도 일본을 갈 정도로 여러 차례 가짜 여권을 가지고 일본을 방문했었다. 이런 것이 일본 이제 정보기관에서 박영무 노동당 부부장을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공작 요원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아하. 확인해 보니 그때만 동행한 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선대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달라진 김정은의 지도자로서의 모습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 조직에 자필로 직접 손으로 쓴 손편지를 전달을 했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은 없다. 오래지 않아 세계에 자랑할 승리를 견축하는 조선 인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전 이 첫 번째 줄, 제2의 고난 행군은 없다. 이 말은 이제 배 굶을 일 없다라고 얘기하는 뜻 같은데 이렇게 친필 편지를 쓰는 게 왜 이전 지도자들과 차별화된 것이죠? 그 전에 네. 김일성, 김정일 때도 위험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친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당중앙에는 위원장 명의로 친필 네. 편지를 보내왔는데 우리가 좀 다르다고 하는 거는 제2의 고난의 행군 같은 것을 직접 명시를 했다는 거죠. 제2의 밑에 오래지 않아 자랑찬 승리를 경축하는 이거는 이전부터 쓰던 용어인데 네. 제2의 고난의 행군 같은 것은 없다. 이런 것이 이전 김정일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하고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벌써 2월 초에 저걸 썼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벌써 김정은 위원장이 네. 현재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라고 네. 확신을 가지고 저 글을 썼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고.